선출직이든 아니든 주요 그 핵심 공직자들을 모두 다 탄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을 못하는 탄핵의 대상이 아닌 유일한 직군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만 빼고 그 모든 사람들이 탄핵될 수 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대통령, 총리, 장관들 다 탄핵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장들,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다 탄핵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관들, 검사들. 지금 어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12월 2일 날 발의를 해서 12월 14일 날 본회의에 또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은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과하고 아무 관계없이 일단 6개월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상설특검에서 그 집권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시키는 거, 그 규칙 어제 그것도 통과가 돼버렸죠.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권을 탈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탄핵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걸 봤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감나는 단어로서의 정권 탈취.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하고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모양이에요. 그러고서 거기서 한 말이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원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거의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을 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들 입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말이 내가 당선되면 정치 보복은 없다.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대통령 선거가 2년 몇 달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3개월쯤 남아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나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국회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건 뭐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참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단 행사한 모든 법을 다시 한번 다 통과 또 통과 발의 통과 거부권 폐결 폐기 다시 통과 다시 발의 뭐 그리고 탄핵 특검 총 공세를 퍼부으면서 집권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총 공세를 퍼붓고 있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정치 보복 않겠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수사법입니다. 교묘하죠. 뭐 자기네 지지자들은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또 일부 중도층에서는 그런 말, 아,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니까 한번 믿어볼 만한 하겠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마치 정권을 탈취라고 하듯이 정권을 탈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키고 또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성공해서 현 집권 대통령의 임기를 아무튼 조기에 끝내게 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서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런 정권 탈취의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민중봉기? 예를 들면 길거리와 광장에 사람들을 수십만씩 모아서 그 사람들이 이끌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진격을 해서 바리케이드를 뛰어넘고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그 로비를 점령을 하고 뭐 이런 상황. 상상하기도 끔찍한 상황. 그래서 대통령을 스스로 내려오게 하야시키는 뭐 이런 방법.
우리가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네. 이제는 국가의 중요 기관장들을 다 탄핵을 시켜서 6개월을 다 그 자리에 주저앉혀버리면 알고 보니 그것이 정권 탈취네. 모든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고 무슨 태스크포스를 꾸리려고 해도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나오는데 이걸 마지막에 시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태스크포스를 꾸리려고 해도 어떤 공무원도 거기 안 가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권 바뀌면은 포항 앞바다의 대왕골의 그 시추 지점에 대해서 참여한 공무원들 다 또 한 명씩 롤콜 당해가지고 가서 치도권을 당하거나 그때 또 깜방에 가거나 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4대 개혁을 맨 앞장서서 이끌어야 될 공무원들이 거기에 무슨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리면 아무도 그 일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다 복지부동이 아니라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서 보이지가 않는다. 되도록이면 어디에도 결제 서류에 사인 안 하려고. 그것이 사실상 정권 탈취를 한 게 아니냐. 식물정부뿐만이 아니다. 그 정도 표현으로는 모자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취임한 이후 엊그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거 포함해서 지금 거부권을 25번을 행사를 했거든요. 이게 소극적인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인 그런 이 행정부의 저항이라면 여의도의 일당 독재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18번, 대통령은 거부권 25번, 민주당은 탄핵 18번. 이미 탄핵이 발의가 돼서 뭐 기각되고 현재 심판 중이고 한 거 다 포함해서 14건, 그리고 탄핵을 하겠다라고 발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4건, 합해서 18건입니다. 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고스란히.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12월 2일 날 해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다음에 12월 4일 다음 주 수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탄핵 그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또 의결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겁니다. 왜 이러는지,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왜냐하면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날카로운 감사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제대로 했는지, 돈이 줄줄이 새긴 건 아닌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26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판판이 집값이 미친 집값이 돼서 날개 달고 하늘로 치솟았던 것. 그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조작했던 것이다라는 의혹. 이거 살펴내기 위한 거. 감사원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 정부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중국에다가 모든 정보 갖다 바치고 이거 다 지금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자 감사원장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12월 4일에 통과가 되면은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처럼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누가 하느냐? 최선임 감사위원. 감사원은
감사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감사위원회가. 그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니까 위원들이 있겠죠. 감사위원들이 있는 겁니다. 위에 감사원장, 그 밑에 감사위원들이 있는데 최고 선임, 차선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또 나가니까. 그러면 선임자들이 이제 감사원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순번을 따놓은 사람 조은석 감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전남 장성 출신이고 고려대 법대에 나왔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 기수가 오바돼 가지고 그때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윤석열 그 기수로 후배가 먼저 검찰총장이 되는 바람에 그때 검사 옷을 벗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여러 가지 비리와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할까요?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령 임기가 끝나가지고, 감사위원 임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누구냐? 김인회 감사위원. 이 사람은 부산 태생이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인회 감사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발탁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이 된 사람입니다. 아무튼 조은석 감사위원, 김인회 감사위원 모두 다 그동안 감사원장하고 감사원 사무처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계속 충돌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김인회 감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검사 개혁을 다룬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 공동 집필 저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의 사무처와 줄곧 충돌해왔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때도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위원들 6사람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3사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3사람, 3대 3이어가지고 거기는 어떤 것도 의결되기 힘들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